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이무쟁의 변방에는 매우 특별한 분수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 분수를 로망스의 분수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유명했다. 하지만 분수는 마법의 비밀을 품고 있었고 오직 진정한 사랑과 하트를 가진 자만이 그 비밀을 풀어낼 수 있었다. 마을 중앙에는 한 소녀, 이름은 클라라가 있었다. 그녀는 아름다운 마음과 따뜻한 미소로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지만 그녀의 진정한 소원은 사랑을 찾고 그 분수의 비밀을 푸는 것이었다. 어느 날 클라라는 평소처럼 분수 주변을 산책하던 중 우연히 그곳에서 왠지 신비로운 분위기의 청년 아르노를 만났다. 아르노는 여행을 하던 중 우연히 이 마을에 들렀다고 했다. 분수의 전설을 들은 그는 자신의 여행 목적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클라라와 아르노는 서로에게 강하게 끌렸지만 둘 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지는 않았다. 그들은 같이 시간을 보내며 마을 곳곳의 아름다움을 탐험했지만 분수의 비밀을 공개하지는 못했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이들에게 비밀의 열쇠가 마음속에 숨어 있다고 조언했다. 아르노는 분수의 비밀을 푼다면 클라라와의 사랑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한편 클라라는 분수가 행복을 가져다주기보다는 마음의 용기를 시험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어느 날 밤 그들은 드디어 분수 앞에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클라라는 아르노에게 자신의 소원과 두려움을 털어놓았고 아르노 역시 자신의 여행과 꿈 그리고 사랑에 대한 갈망을 말했다. 그 순간 분수는 환하게 빛나며 두 사람을 감싸 안았다. 마법처럼 분수의 물줄기가 하늘로 치솟더니 그 위로 무지개가 드리워졌다. 그 순간 아르노는 깨달았다. 분수의 비밀은 흔히 믿어지는 전설에 있는 게 아니라 진실된 마음과 사랑의 용기에 있는 것이었다. 클라라와 아르노는 서로를 향한 마음을 확인하고 분수가 주는 사랑의 메시지를 깨달았다. 그들의 사랑은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큰 기쁨을 줬고 분수는 그날 이후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사랑의 상징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여행을 떠나며 세상 곳곳에 사랑과 용기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리고 이무쟁의 마법의 분수는 두 사람이 용기와 사랑을 통해 꿈을 이룰 수 있었던 증거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전해 내려오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푸른 언덕과 깊은 숲이 어우러진 마을에 오렐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오렐은 다른 어떤 아이들보다도 호기심이 많고 용감한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모든 새로운 것들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의 친구들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소녀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마을 저편에 숨겨진 고대의 성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전해지는 마법의 왕관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법의 왕관은 착용자에게 세상의 모든 진실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오렐은 그 왕관이 그녀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세상의 비밀을 알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지요. 그렇게 그녀는 하루는 토끼를 따라 숲속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움 대신 모험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숲속에서 오렐은 기이한 생명체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만난 것은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작은 여우였습니다. 여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길을 잃었나요? 이 숲은 단순한 곳이 아니거든요. 나는 여러 비밀들을 알고 있답니다. 오렐은 여우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여우는 오렐에게 성으로 향하는 비밀 경로와 그것을 지키는 퍼즐의 존재를 알려주었습니다. 오렐은 여우가 해준 설명을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깊고 어두운 계곡에 다다랐고 거기서 보물을 지키는 엄청난 도마뱀을 만났습니다. 용은 눈을 번쩍이며 불어보았습니다. 나의 퍼즐을 푸는 자만이 지나갈 수 있으니라. 그렇지 않으면 여기를 지날 수 없을 것이다. 용기가 있는 오렐은 그 퍼즐을 가지고 씨름했습니다. 문제는 복잡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치밀한 사고로 풀어냈습니다. 퍼즐이 풀리자 용은 길을 열어주었고 오렐은 성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은 황폐했으나 그 주위에는 오드라드라는 이름의 마법사가 있었습니다. 오렐은 마법사를 만났고 자신의 모험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드라드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왕관을 찾고 있군요. 그러나 그것은 시험을 통과해야만 찾을 수 있답니다. 오렐은 성의 깊은 곳으로 안내되었고 그곳에서 마법의 왕관을 발견했으나 왕관은 빛을 내며 공중에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순간 오렐은 자신이 진정으로 깨닫고 싶었던 것은 단순히 진실을 보는 능력이 아니라 진정한 용기의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관을 얻고자 하는 욕망에서 벗어나 마법사에게 되돌아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친구들과의 경험과 모험에서 깨달은 것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법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축복했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을 잊지 않는 한 너는 이미 왕관을 가진 것이나 다름없단다. 그리고 마법사는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성은 한순간에 황금빛 광채를 내며 모든 비밀을 드러냈습니다. 오렐은 그렇게 자신의 모험을 마치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렐의 용기와 지혜를 칭송했고 그녀는 사람들이 모험을 통해 배운 것을 이야기를 통해 나누며 살았습니다. 오렐은 친구들과 함께 또 다른 새로운 탐험을 떠나기 위해 매일 설레는 마음으로 포부를 가졌고 그녀의 이야기는 긴 시간 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회자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적한 시골 마을 위 하늘에는 반짝이는 작은 별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별은 다른 별들과는 달리 매우 작고 연약했지만 가장 빛나고 싶은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작은 별은 매일 밤 하늘을 바라보며 꿈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작은 별 주위의 큰 별들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작아서 아무리 빛나려고 해도 큰 별이 될 수 없어. 작은 별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작은 별은 라비라는 이름의 오래된 마법사에게 마법의 주문을 들어보았습니다. 라비는 하늘을 날며 모든 별들에게 마법의 빛을 선물로 주는 여행을 하고 있었죠. 작은 별도 그 소문을 듣고 라비에게 간절히 자신의 꿈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가장 환하게 빛나고 싶어요. 라비는 작은 별의 간절함을 보았고 마음 깊이 감동하였습니다. 라비는 작은 별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는 특별한 마법의 먼지가 있어. 하지만 어떻게 사용할지는 너의 선택에 달려있단다. 작은 별은 그 먼지를 받아 들고 라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마법의 먼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큰 별처럼 빛날 수 있을까? 작은 별은 일주일 내내 고민한 끝에 결심했습니다. 다음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말이죠. 며칠 후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별은 비와 함께 떨어지는 빗방울에 마법의 먼지를 뿌렸습니다. 그러자 빗방울은 작은 별을 향해 엎임치며 반짝거리기 시작했고 그 모든 빗방울이 작은 별 주위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이 장관을 본 마을 사람들과 다른 별들은 모두 감탄하며 작은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워. 작은 별은 자신이 직접 큰 별처럼 빛나지 않았지만 이 특별한 밤에 누구보다 더 아름다운 빛으로 주위를 밝혔습니다. 그날 밤 작은 별은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특별하게 빛나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함께 빛나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이후로 작은 별은 천상의 모든 친구들과 함께 매일 밤 새로운 춤을 추며 하늘을 밝히게 되었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작은 별은 더 이상 작다고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춤추는 별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 하늘의 모든 별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별이 되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는 울창한 숲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이 숲은 신비롭고 신비한 생명체와 마법 같은 이야기가 가득한 곳으로 유명했으며 특히 이곳에서는 마법 양파라고 불리는 전설의 식물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마법 양파는 단순한 양파가 아니었으며 이 매우 특별한 양파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부여한다고 전해져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법 양파를 찾기 위해 숲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숲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숲에는 거대한 나무들 사이로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아 어두운 환경이었고 그곳에서는 종종 방향을 잃고 길을 헤매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숲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신비로운 속삭임이 들려오곤 했는데 이는 숲의 요정들이 장난치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젤린느라는 소녀는 마을의 다른 사람들과 달리 숲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숲을 탐험하는 것을 좋아했고 자연과 소통할 줄 아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아버지가 병에 걸려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약을 구할 수 없는 가난한 형편이었기에 그녀는 마법 양파의 전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마법 양파의 존재를 믿었던 젤린느는 아버지를 치유할 방법을 찾기 위해 숲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젤린느는 아침 일찍 숲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숲의 입구에서 그녀는 고향 땅에 보호를 기원하는 간단한 의식을 행하고 깊은 심호흡을 한 뒤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으며 숲은 마치 그녀를 반기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숲의 생명체들이 속삭이는 작은 목소리들을 들으며 길을 찾아갔습니다. 숲을 점점 깊이 들어갈수록 젤린느는 신비로운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무지개의 빛깔을 뽐내며 바람에 흔들리는 듯 보였습니다. 이 빛은 마법 양파에서 나온 것임을 직감한 그녀는 그 빛을 향해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드디어 젤린느는 거대한 나무 아래 마법 양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양파는 다른 어떤 식물도 따라올 수 없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고 그녀는 매혹되어 한동안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법 양파를 손에 넣은 젤린느는 이를 아버지에게 가져가야 한다는 목표를 되새기며 서둘러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숲의 길은 그녀를 속였고 방향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젤린느는 당황하지 않고 숲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순간 작은 요정들이 나타나 그녀를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정들의 도움으로 젤린느는 무사히 숲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로 돌아와 아버지에게 마법 양파를 주었고 그것을 먹은 아버지는 금세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젤린느의 용기와 숲에 마법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젤린느는 이후 숲을 마을 사람들의 친구로 만드는 일을 도왔고 요정들이 가르쳐준 비밀들을 마을에 전파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숲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으며 마법 양파의 이야기는 여러 세대를 거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이야기는 용기와 자연과의 조화를 상징하는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